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이 스피커 브랜드의 이름은 라이라복스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스피커 메이커인데요. 김태원님, 이 스피커 좀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2018년에 이제 해외 오디오 쇼를 갔다가 네. 그때만 해도 얘네가 그러니까 벽걸이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SM 스테레오 마스터라는 모델이 있었고 네.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벽걸이형 약간 에어컨 네. 그런 느낌인데 그때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 네. 안에 이제 DSP 어차피 올인원이니까요. DSP 그다음에 앰프 스피커 다 된 네. 벽걸이형 일체형 그 스피커 시스템이었는데 네. 독일에도 이런 브랜드가 있었구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가 얘네가 설립된 게 2013년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 본격 진출한 지 별로 안 됐을 때였죠. 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이제 보통의 스탠드 마운트나 아니면은 플러스 스탠딩 타입의 네. 정통파 스피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요즘에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 스피커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뭐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원래 카를로스 이거는 퓨어, 그 다음에 컴플릿 모델이 또 따로 있고, 그렇죠. 이 모델은 앰프가 내장된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소스기를 연결을 해서 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액티브 타입이라고 해도 일단은 이 패시브 쪽 구조가 일단은 중요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좌우 너비가 40cm로 좀 넓습니다. 높이가 한 70cm, 스탠드 빼고 한 70cm니까 스탠드까지 합하면 좀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뒤로는 최 20cm가 안 돼요. 네. 상당히 뒤가 폭이 좁습니다. 이런 인클로저 구성 어떻게 보시나요, 김편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스피커 제작 문법에서는 좀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전면이 좀 슬림하고, 그렇죠. 호리호리하고 양끼리가 깊어서,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내부 정제판을 없애기 위해서 곡면 디자인을 비대칭 디자인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은 저 개인 시청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오랑우탄 약간 그 포맷이에요. 그렇죠. 오랑우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비율이나 이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닛 구성도 비슷한 것 같고, 그로 인한 장점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이걸 취한 건데, 일단은 회절 현상은 약간 손해요. 맞아요. 이게 배풀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거기서 오는 어떤 에너지의 밀어내는 효과, 그러니까 방사 효과는 이 넓은 배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되겠죠. 에너지 손실 없이 큰 에너지로 우리 청자에게 좀 던져주는 그런 에너지감은 이 넓은 배풀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드보 피델리티 이쪽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클로저 이런 비율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간 브랜드들이 또 꽤 있어요, 있기는. 그렇죠. 요즘에 보기는 힘든, 근데 직접 보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쁘고. 유닛 구성을 살펴보죠. 유닛 구성은 전면에서 보이는 이 상단의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아큐톤. 티렌 파트너의 아큐톤 세라믹 트위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되게 깊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 자체도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 있는. 옅은 혼 타입의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지향성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트위터는 1.1인치, 30mm 구형이고 우퍼는 상당히 커요. 10인치. 그렇죠. 무려. 10인치고 여기 앞에 이제 다 그릴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안쪽에 보면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아까 김편님이랑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 진동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유의 어떤 공진 주파수가 있다. 얘네 이제 라이라복스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왔고, 양 사이드에 얇은 패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댐핑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그 특정 주파수에서 얘가 공진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상당히 커스텀 메이킹을 좀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스캔스픽 드라이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이제 라이라복스에서 그런 식의 어떤 튜닝을 한 거를 직접 좀 확인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라복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트위터 이 세라믹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되게 하드한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진동판을 사용하는데 이거 라이라복스에서는 이 소프트한 소재보다는 이렇게 단단한 소재가 원래 이제 현장음이라든가 원래 녹음 원본을
생생하게 재생하는 데는 훨씬 이점이 많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유닛을 고른 걸로 보입니다. 이 전면에서 보이는 유닛이 두 개지만 하나가 또 숨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예, 뒤통수일까요? 옆통수일까요? 예, 상단에 있습니다. 요 상단에. 기존의 여러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많이 봤던 유닛이죠. 바로 AMT 드라이브 유닛이 상단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역할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라믹 트위터가 못 내는 어떤 고차 배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앰비언스 역할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예, 앰비언트 트위터 뭐 그렇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얘네 이제 어떤 그 여러 자료를 보면은 10kHz 이상을 커버하는 네. 그 앰비언스 트위터로 지금 AMT. AMT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평판, 그러니까 주름 잡힌 평판이 네. 그러니까 뭐 아코디언처럼 오므라졌다 펴졌다 네. 하면서 이제 음을 내는 그런 이제 유닛인데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AMT 트위터를 그 앰비언스용으로 쓰는 게 또 이 라이라복스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리뷰했던 제품들, 뭐 오디오 벡터 같은 경우도 상위 기기로 가면은 이 뒤통수에 그렇죠. 앰비언스 뭐 트위터가 달려 있기도 하고, 윌슨도 뭐 플래그십 스피커들 보면 뒤쪽에 이런 앰비언스를 담당하는 트위터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이 스피커가 뭐 재생하는 주파수 대역은 보니까 28Hz 초저역 구간이죠. 예, 그쪽에서 28kHz까지 재생을 해요. 예. 이 뒤쪽에 가보면은 이 스피커가 액티브 스피커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뒤에 보면은 일단 전원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양쪽 스피커에 모두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마스터 슬레이브. 요즘에 슬레이브라는 좀 말을 좀 안 쓰기는 하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마스터 슬레이브 어떤 채널도 마스터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양쪽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만 이제 액티브 소자들을 넣고 한쪽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케이블만 연결되는 이런 구조의 스피커들도 있는데, 이 액티브 스피커는 양쪽이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이 그렇죠. 구성된 그런 스피커입니다. 각각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는 뭐 AS, EBU, 그다음에 광, 동축 이런 입력들을 다 받아요. 앰프가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하이펙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내부 이 하이펙스 앰프는 어떤 구성일까요? 그러니까 하이펙스 중에서도 이제 엔코아. 네, 정말 그 엔코아가 그 아이겐탁트 나오기 전만 해도 이 클래스 D 하이펙스의 어떤 제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조를 이룬. 그렇죠. 예. 그래갖고 뭐 블루 사운드, 네. 그다음에 벨칸토, 네. NAD, 그다음에 뭐 몰라 정말 많은 데서 쓰는데 네, 이 액티브 스피커에 엔코아를 쓴 적이 있나? 네, 정말 사례가 드물 정도로 네. 얘네가 독특하게 이 그러니까 세라믹 유닛과 알루미늄 우퍼를 네. 엔코아로 울린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이 조합을 그렇죠. 라이라 복스에서 엔코아로 그냥 그것도 바이 앰핑이에요. 네. 트위터는 100W 그리고 밑에 10인치 우퍼는 400W가 네. 각각 바이 앰핑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양 채널에 각각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노블록 플러스 바이 앰핑을 하는 네. 흔치 않은 정말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부에 넣지 않고 밖으로 꺼내서 이거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메모드급 시스템이 돼요. 그렇죠. 500W 모노블럭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대출력 하이펙스 엔코어를 채용한 그런 액티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내부에 이제 뭐 프리앰프 부분도 제대로 설계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입력뿐만 아니라 XLR, RCA, 아날로그 입력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특이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하이펙스 엔코어를 사용하는데 하이펙스에서 배포하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 아까 다운받아가지고 잠깐 봤는데 하이펙스 디자인 필터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운받아서 이 스피커를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보면은 뭐 다양한 부분들 뭐 부하 임피던스니 무슨 각 뭐 데시벨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필터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파수 특성 있죠. 네. 예, 요즘에는 이제 뭐 디락 라이브나 막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것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서 PC나 노트북에 다운 받아서 이 스피커와
연결을 하면은 그 세팅 화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뭐 거기까지 개인이 할 필요는 뭐 있을까? 뭐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피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은 이게 옆에서 보면은 약간 뒤로 경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타임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유니크한 타임 얼라인먼트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모노블럭 파워 앰프를 바이앰핑으로 한 스피커에 각각 넣었다. 이게 이 칼로스의 가장 큰 시그니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뺀본 그 설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스피커, 좌우 채널 스피커를 어떻게 좀 통신하느냐,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축 케이블로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퍼포먼스대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시스템 앞쪽에 이제 소스 기기를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소스 기기를 붙였습니다. 일단은 W 코어를 룬 코어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웨이버사의 W 스트리머를 사용했습니다. 그것 또한 그 스트리머에서 마스터 스피커로 동축으로 연결을 해서 한 3곡 정도를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3곡 연달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음질적인 특성을 가지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r heart, your hands, your words, your voice, my heart, its loneliness, my voice fell in your dreams. I wish I could be close to you always, always. She was more like a beauty queen from a movie scene. I said, don't mind, but what do you mean? I am the one who could dance on the floor and around. She said, I am the one who could dance on the floor and around. She told me her name was Billie Jean as she crossed the scene. Then heavy hair turned with the eyes to dream of being the one. 네, 3곡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곡은 보컬곡 MB송의 노래 들어보셨고, 두 번째는 마이클 잭슨. 좀 파퓰러한, 누구나 알 법한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이 스피커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빌리진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MB송의 이 노래 굉장히 뭐 보컬에다가 뭐 피아노 반주 굉장히 단출한 구성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스피커 이름이 카를로스 퓨어인데 정말 이름대로 굉장히 퓨어하다. 그런 느낌이 일단은 많이 들었어요. 이 스피커 자체가 일단 일반적인 패시브 스피커가 아니라 액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면 배플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서 오는 어떤 에너지감?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간접음보다 좀 직접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첫인상은 중고음이 되게 맑고 예쁘다. 예. 그리고 되게 개운하다. 예. 깨끗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프트돔처럼 뭐 이렇게 푸근하고 네. 이런 쪽보다는 되게 깔끔하고 개운한 쪽의 중고음이 특히 첫 번째 보컬 곡에서 좀 많이 두드러졌고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마이클 잭슨 곡에서는 확실히 이 알루미늄 10인치 네. 유닛하고 그다음에 이 넓은 배플로 인해서 어떤 네. 에너지감 네. 그러면서 또 바이앰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각각의 이 채널에서 그렇죠. 모노블록 효과 때문에 상당히 저음이 깔끔하면서도 펀치력이 있다. 예. 에너지감이 있다. 네. 이런 걸 좀 느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얘네가 액티브 스피커를 계속 그러니까 전 모델이 다 액티브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고집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제 두 번째 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뭐 이런 곡,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좀 이렇게 속도감이나 리듬감 중요시되는 이런 곡들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 정말 즉각적으로 유닛이 반응하는 뭐 앰프에서는 과도 응답 특성이라고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가장 좀 컸어요. 그래서 약간 뭐 펀치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게 그런 액티브 타입의 그런 구성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리듬, 예. 그다음에 페이스, 네. 타이밍 이런 시간축 관련된 게 상당히 이 스피커가 좀 돋보였잖아요. 그렇죠. 빠릿빠릿하고 좀 이거 맞고 예. 이런 게 보면은 바로 그러니까 분할된 예. DSP에서 이미 크로스오버를 나눠줘서 그렇죠. 앰프가 바이앰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네트워크 회로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회로는 어차피 필터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오는 위상 변이라든지 맞아요. 시간 지연 이게 벌어지기 마련인데 이걸 예. 없앴으니까 이런 시간축 특성이 좋은 것들 그러니까 리듬 앤 페이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 이렇게 해서 약간 순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트랜지언트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지게 재현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간축 오류라든가 이게 그 일반적인 패시브 소재 가지고 만든 이 크로스오버의 그 해악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 그런 강점을 많이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마지막에 들었던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그런 경우에도 그 무대는 상당히 좀 입체적인데 그 좌우 너비보다는 뒤쪽으로 펼쳐지는 저는 레이어링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곡,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그러니까 이 10인치 우퍼만이 줄 수 있는 얘네의 어떤 독보적인 질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구경을 여러 개 다발로 쓰면은 좀 더 해상력은 올라가지만은 이 10인치 대구경이 밀어주는 그 음의 압력 같은 거는 역시 이 스피커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구나. 이걸 이제 마지막 곡에서 좀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3곡 녹음한 것들 들어보면서 전체적인 음질 퍼포먼스 좀 알아봤는데요. 이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 때문에 이 스피커 앞에 소스기기, 뭐 간단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하나만 연결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음악들을 아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스피커입니다. 요즘에 뭐 다양한 스피커, 앰프 뭐 많이 있지만 그 매칭 뭐 이런 부분들에 전혀 뭐 신경 쓰지 않고 이 바이앰핑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오 에어가 입장에서는 정말 그 인정받고 있는 하이펙스 엔코아 그 클래스 D 모듈을 그러니까 세라믹 아큐톤 트위터하고 스캔스픽 10인치 우퍼랑 결합해서 거기다가 AMT 트위터의 어떤 보너스까지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점이 이 라이라복스 칼로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라복스 흔치 않은 스피커고 저희도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좀 깊게 이렇게 들어본 거는 처음이라서 아주 흥미롭게 좀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